오늘 정시 설명회를 맡은 입학팀 강경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서강대학교에 올해 26학년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공학과가 새로 신설된 상황이고 23학년도에 생겨났던 시스템 반도체공학과하고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반도체공학과로서 서로 이제 다른 역할들을 좀 하게 되는 뭐 유사하지만 뭔가 이제 다른 학과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셔야 되고, 반도체공학과가 올해 이제 정시에서도 선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입시 결과가 또 어떻게 이제 예의주시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강대학교에는 9개 대학 32개 전공이 존재하고 있고, 뭐 여기에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된 자유전공학부가 있고 노란색으로 올해 이제 신설된 반도체공학과까지 표기를 해놨는데, 지금 이 학과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한 학과들 속에 이제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 학과들을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서강대학교의 이제 가장 큰 자랑은 어떻게 보면 이 다전공 제도가 될 수 있을 거고, 아마도 학생들이 졸업할 때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일 텐데, 지금 현재 뭐 웬만한 대학들이 다전공 제도라든지 복수전공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학들과 서강대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누구나 제한 없이 3개까지 다전공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3개까지 다전공이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계열, 학점, 정원 제한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 3가지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고, 뭐 이제 다른 대학들은 이제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어느 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싶은데요라고 했을 때, 너 성적이 얼마 이상 돼야 돼, 내지는 몇 등 이상 내에 들어가야 돼, 이런 이제 규제 조건들이 있는 상황 속에 되는데, 서강대학교에는 뭐 웬만한 학과들이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전공들을 원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 이후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첫 번째 입학의 전공을 이제 첫 번째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두 번째 전공을, 그리고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세 번째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최대 이제 3개까지의 다전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뭐 경제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 경제학과로 입학한 학생들도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계열 제한 없이도 이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강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인문 계열이 됐든 자연 계열이 됐든 넘나들면서 다전공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본인들의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본인들의 이제 색깔을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전공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강대학교가 아까 보신 것 같이 9개 전공, 9개 대학에 32개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했을 때 서강대학교가 전공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전공을 함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계 전공이라고 해서 입학할 때는 보이지는 않지만 입학 이후에 다전공으로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공들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대학에도 있을 법한 전공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사회에 필요한 전공들을 연계 전공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전공으로 원하는 학생들은 또 역시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 설계 전공 제도를 통해서 학생 설계 전공 제도도 기본적으로는 다전공의 일환으로서 구성이 되는 거고, 내가 전공을 만들어서 나의 두 번째 전공, 세 번째 전공을 나만의 전공으로서 할 수도 있고, 내지는 기존에 이미 선배들이 여기 나온 것 같이 지금 현재 저희 학사 시스템에 154개의 학생 설계 전공이 선배들이 만들고 이미 나간 상황인데, 졸업한 상황인데, 그 154개의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더 학문의 그 넓이 그리고 그 다양성을 서강대에서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점까지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이야기는 이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입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올해 2026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은 여기 왼편에 보이시는 것 같이 1761명을 이제 선발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수시가 1044명을 선발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충원이 돌아가고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정시가 717명을 뽑겠다고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 숫자는 이 이제 충원 현황에 따라 수시 충원 현황에 따라서 미묘하게 이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가 지금 현재 변할 수 있는지는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서강대 전체 선발 구성 인원의 41%를 지금 정시로서 선발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시 717명은 각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군과 다군에서 각각 선발을 하게 되고 나군에서 일반 전형 510명, 얘가 제일 이제 큰 전형으로서 구성이 되게 돼 있고 농어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라는 특별 전형 4개가 나군에서 같이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다군 선발이 있는데 다군 역시도 일반 전형으로서 되어 있고 112명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무게의 축은 나군 선발로서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군에서도 적정 인원의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리고 이 다군이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그랬지만 입시의 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모집 단위별로 나군과 다군이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 전형 어차피 다 나군에서만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일반 전형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인문계열, 인문자연계열, 자연계열까지 각각 저렇게 이제 선발하는 인원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다군 보시게 되면 다군의 빨간색으로 지금 현재 숫자에다가 색칠을 칠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3개의 자유전공학부가 지금 현재 다군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서강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보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개의 자유전공학부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그 자유전공학부 3개를 구분하고 그 색깔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기반 자유전공학부라고 되어 있지만 3개의 자유전공학부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바로 자유전공학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서강대 내에서 이제 여기 밑에 규제사항들이 적혀 있지만 일부 모집 단위들이 이제 선택이 안 되고 특히 계약학과라든지 첨단학과라든지 일부 군소 모집 단위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좀 선택이 안 되고 그 외에 모든 학과들이 기본적으로 서강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공들이 어떻게 보면 다 선택의 범주로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왜 기반이란 이름으로 3개가 구분이 돼 있냐? 바로 이제 1학년 때는 자신이 이제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수많은 이제 전공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출 텐데 그때 기반이란 이름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뭔가 베이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말 그대로 인문학에 대해서 뭔가 좀 1학년 때 배우고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AI에 대해서 배우고 그 상태에서 그러한 기반을 기초로 해서 이제 2학년 전공을 갈 때 그거를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키우겠다라는 게 저희 서강대학교의 생각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유전공학부가 3개가 나란히 다군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학과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른 눈치 싸움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될 상황인데 이미 이 자유전공학부는 작년부터 선발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조금 이제 말씀을 뒤에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군별 저희가 나군 다군이 다 일반 전형이라고 하지만 나군 다군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제 군별로 하나씩 지원하는 것들은 다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시 특별 전형을 지금 현재 나군에서 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별 선발이 아니라 계열별 선발로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 숫자만큼들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입시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일반 전형보다는 확실하게 유리해요. 이제 뒤에 가서 점수 관련 이야기를 드릴 때 역시 말씀드리겠지만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무조건 특별 전형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만큼은 학생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보셨던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여기 보이시는 특별 전형 4개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만 합격 대상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상황인데 2월 인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이제 저희가 정시에서 717명을 뽑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특별 전형도 2월이 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전형이 기본적으로는 다 2월이 발생하는데 이게 지난 3년간 서강대학교에서 정시 모집 인원 고시를 할 때 했던 2월 인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같이 23학년도에는 15명이 2월이 됐고요. 24학년도에는 그보다 훨씬 좀 많은 33명이 2월 됐고 25학년도에는 21명 정도가 2월이 됐는데 작년 25학년도를 저희가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정시 설명회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희가 올해 25학년도에 2월 인원이 24학년도 같이 저 정도 숫자가 아니라 23학년도에 준할 정도의 숫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2월 인원은 그렇게밖에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들을 이제 예측을 하고 봐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러면 26학년도는 올해 2월이 몇 명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형, 수시에서의 전형들은 계속 변함없이 운영을 해왔던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2월 인원을 만드는 전형들 같은 경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초합, 왜냐하면 충원에 있어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많이 합격하는 그런 이제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2월 인원 발생을 거의 만들지가 않아요. 논술 전형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정 수준의 어떻게 보면 2월 인원을 계속 해마다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변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3, 24, 25, 26학년도에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경쟁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올해 2월 인원을 만드는 숫자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서강대학교의 2월 인원의 가장 큰 키를 갖고 있는 전형은 뭐냐?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23학년도 같은 경우는 9.46대 1이었고 24학년도엔 8.08대 1이었는데 25학년도엔 15.04대 1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저 숫자를 보고도 2월이 많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면 26학년도가 얼마나 됐냐? 보시는 것 같이 10.85대 1이었어요. 10.85대 1이면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23학년도 대비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23학년도에 준해서 2월 인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바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계속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해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1등급이 4%도 안 나왔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서강대학교의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서강대학교의 지금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는 3개 영역 각 3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25학년도와 26학년도를 놓고 봤을 때 1등급의 지금 현재 누적 비율을 이건 영어입니다. 영어 1등급의 누적 비율은 분명히 지금 현재 25학년도 대비 26학년도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2등급까지 놓고 봤을 때 2등급도 지금 현재 누적 비율로 놓고 보면 2등급도 26학년도가 더 적은 상황인데 3등급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3등급 같은 경우 25학년도에 21.37%고 지금 현재 26학년도는 26.30%여서 누적 비율로 놓고 보면 대동소이해져 버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강대학교의 지금 현재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각 3이라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3등급이 결국은 키지 1, 2등급이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서강대 입장에서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더 올라가 버렸어요. 역으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수능 최저 충족률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충원이 돌아갈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교과 전형에서의 2월 인원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이제 이게 그냥 뭐 교과 전형에서 통해서 2월 인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점수 구성에서도 영어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25학년도와 26학년도 아래쪽에 있는 표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영어를 반영하는
그 표입니다. 학생들의 등급에 따른 영어 반영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25학년도에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9점, 3등급이 98점, 4등급이 97점의 형태인데 지금 26학년도 같은 경우 100점, 99.5, 98.5, 97점 해가지고 4등급 기준으로는 점수가 똑같지만 3등급 기준까지 놓고 보면 점수의 간격이 조금은 이제 좁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영어를 물론 이제 잘 본 학생들이 그만큼 적은 거지만 누군가는 1등급을 받았을 거고 누군가는 2등급을 받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강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는 3등급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학생들이 점수 구성에 있어서 물론 이제 1.5점이 큰 점수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 그 정도가 0.5 정도는 좀 감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함에 있어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덜 수 있는 대학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서강대학교가 뭐 영어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1등급과 2등급 차이의 뭐 간격을 뭐 4.5점씩 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 대비했을 때는 조금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점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강대학교의 이 수시 정시 지금 현재 일반 전형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 AB형 채택이에요. 원래 서강대학교는 A형 하나의 형태로서 학생들을 다 산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A형과 B형으로 각각 계산을 한 다음에 잘 나오는 점수를 본인의 점수로서 반영하는 그러한 형태로서 올해 이제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올해 국어가 수학보다 변별력이 좀 더 컸던 상황이고 뒤에 가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AB형이 학생들한테 유불리를 조금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그 유리함 속에 들어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 또 서강대학교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지원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탐구 영역 반영에 있어서 뭐 앞서 보신 것 같이 탐구 영역이 뭐 0.6, 그러니까 20%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학생들의 세세한 순서를 만들 때는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영 요소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탐구 영역은 작년 같은 경우 변환 표준 점수를 썼고 올해도 역시 변환 표준 점수 학생들 개개인의 그 이제 탐구 영역에 100분위 를 지금 이제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에 적용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을 할 텐데 작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군의 인문 계열, 나군의 자연 계열, 그다음 이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한 변표가 따로 다 있었던 상황이고 뭐 변표가 지금 3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집 단위를 결정을 하며 그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부 동일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과목을 치렀는가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표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이제 뭐 자연 계열에 지원할 때와 인문 계열 지원할 때와 다군을 지원할 때가 각각 점수가 약간 상이한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올해부터 모든 대학들이 다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제 수시에서 이미 반영했던 상황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은 이제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정량 반영합니다. 1호 같은 경우는 100점 감점이고 2호부터 9호까지는 꽈락인데 1호 100점 감점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합격을 아예 그 합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정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0.1점, 0.5점 뭐 이 소수점 단위에서 학생들의 지금 순위가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100점 감점이라는 거는 수능을 다 맞은 학생도 서강대학교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서강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폭이 있으면 정시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학폭을 반영하는 기준은 저희가 이제 학생부를 다 전산으로 어떻게 보면 다운로드를 받을 텐데 그 학생부 다운로드 받은 그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로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금 조치에 의해서 뭐 학교하고 어떤 이제 뭐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뭐 해결을 하시고 지원을 하셨던가 아니면 우리 학교를 거르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학생들이 간과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지금 매해 수능 시험 자체가
뭔가 이렇게 변별력이 난이도라고 얘기하죠. 난이도가 일정하면 좋을 텐데 매해 이게 지금 약간 등락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지난 4년간을 놓고 봤을 때 국어하고 수학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변별력이 좀 달라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26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96%각 영역별 96%에 해당되는 지금 학생들의 점수 구간까지 어떻게 보면 구간을 지금 표기한 건데, 국어 같은 경우는 위쪽에 가장 최고점인 표준 점수 147점부터 96%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단계의 칸이 저만큼이 존재하는데, 수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대비했을 때 그 단계의 칸이 조금 더 적어요. 그 말인즉슨 국어가 수학보다 더 변별력이 높았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표준 점수 최고점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7점이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9점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각각이 지금 현재 만점을 받았을 때도 표준 점수가 영역별로 다를 수 있는데, 25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게 또 달라집니다.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96%까지 가는 거리에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보다도 수학이 더 단계가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학의 변별력이 국어보다 더 높았던 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각 대학마다 이제 지원함에 있어서, 앞서 지금 서강대 같은 경우는 AB형을 가져다 쓰지만 작년 서강대 입장에선 A형만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중에서 수학의 가중치가 더 그러니까 수학의 반영비가 더 높았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변별력도 있는 상황에서 수학의 가중치가 높았을 때는 수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상황인데, 지금 그게 거꾸로 뒤집혀 있던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학년도와 25학년도가 산출식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24학년도가 지금 26학년도와 비슷하게 국어가 훨씬 더 변별력이 높았던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반영비가 높다 하더라도 국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 이제 26학년도도 작년하고 저희가 공식이 똑같았다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겠지만, AB형이란 이름으로써 이제 국어하고 수학을 어떻게 보면 현재 바꿔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반영비가 존재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따라서는 24학년도와 25학년도에 뭔가 절충성 같은 그러한 입시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줘야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그 갭이 막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가서 산출식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금 더 유리해지고 조금 더 불리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국어를 아예 또 잘 본 학생들 같은 경우 분명히 유리한 부분들이 서강대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할 텐데,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시를 지원하고 이제 하는 입장에서 소위 얘기해서 작년보다는 지금 의대 인원이 선발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의대에서 선발 인원 한 3,000명쯤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희 국어 같은 경우 100분이 100에 누적 개가 261명이에요. 결국은 국어 다 맞은 학생은 전국에 261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서강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얼추 지금 한 3,000명 정도 끊어내서 내보냈을 때 그 100분위에 해당되는 숫자가 지금 99%에 해당되는 99%에 해당되는 142점 정도일 텐데, 거기까지에 있는 학생들은 뭔가 이제 수시라든지 정시에 있어서도 의대나 이런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이쪽에 이제 조금은 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 보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을 너무 염두에 두기보다는 좀 더 그 밑에 있는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두 타겟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게 변별력이 이제 국어가 좀 높긴 하지만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이 나하고의 경쟁 상대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년도에 저희 서강대학교의 입시 결과 중에 지원율과 충원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입시 결과까지 그 점수에 해당되는 결과까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모집 단위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학과들도 있고 조금 낮게 나타나는 학과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무조건 지원이 비슷하다고 해서 충원율이 똑같냐? 그렇지는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문화학과하고 중국문화학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유럽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5.4대 1의 원서 접수 경쟁률이었고 중국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5.5대 1의 지금 현재 경쟁률이었는데 실상 충원율은 편차가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현재 유럽문화학과 같은 경우 173%다 보니까 충원이 엄청나게 많이 돌았고요. 중국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33.3%다 보니까 충원이 거의 돌지 않았는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충원이 많이 도니까 입시 결과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충원이 덜 도니까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입시 결과론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도 조금은 이제 바라보실 부분이 있고 뭐 다른 대학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대학 입장에서도 말씀을 뒤에 가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럽문화학과와 중국문화학과의 저 경쟁률과 충원률은 조금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항상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난 학과 중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인데 실제로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입시 결과에 있어서도 다른 학과보다는 조금 독보적이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지금 현재 정시 나군에서 일반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지금 현재 충원율은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서강대학교가 선발 인원 대비했을 때 그 정도를 더 뽑을 거다 정도로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다군인데 다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세 개의 자유전공학부가 전부 이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나군에서 선발했던 상황이었고 다군에서는 요 두 개 학과만 존재했던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서 접수 경쟁률은 둘 다 22대 1 정도 됐고 충원율이 대략 한 900% 정도에 육박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합격을 받던 친구는 저희 선발 인원의 1000%, 네, 10배수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받던 상황이었고 다군은 진짜로 나군 대비했을 때 충원이 지금 더 많이 도는 상황들이 되는데 올해 이제 다군에서도 변화가 있긴 합니다. 서강대학교가 이제 뭐 사이언스 기반 자정 그러니까 모집단이 하나를 더 보낸 것도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다군에 네, 고려대학교라는 학교가 이제 선발을 했었던 상황인데 올해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학생들의 지원의 양태라든지 서강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를 해두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많이 돌고 어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실질 경쟁률은 나군 대비했을 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점수대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저희가 이미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개했던 네, 70% 컷에 해당되는 점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체크한 두 개의 모집단이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군에서 선발했던 거고 다군하면 무조건 나군보다 점수가 높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학과 나군에 있는 학과들과 비교했을 때 막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고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인문계열 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높게 나타나는데 저 숫자를 그냥 저희 자연계열 쪽에다 갖다 넣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도 결국은 왜 인문학 기반 저희가 이제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고 저게 지금 현재 저희가 구분상으로는 뭐 편의상 지금 현재 인문계열로 구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인문계열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원하는 자연계열이든 뭐든 서강대 내에 있는 모집 단위들을 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공들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문이냐 자연이라고 구분하는 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저 극단적으로 좀 점수가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저희 이제 보편적인 다른 학과들 대비했을 때 약 10점 정도가 높게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확실하게 뭔가 네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맞고 약간 이제 그 경쟁에 있어서 그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이제 서강대학교에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다른 학과들을 좀 선택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충원율과 원서 접수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문화학과하고 중국문화학과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국문화학과가 지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경쟁에 있어서 뭐
그러니까 같은 원서 접수 경쟁률을 했지만 충원이 거의 안 돌았던 상황인데, 그럼 충원이 안 도니까 실질적으로 점수가 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70% 컷을 보시게 되면 유럽 문화보다 중국 문화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저 점수가 대충 학생들이 결정된 상태에서 거기서 충원이 거의 돌지 않았던 상황이고, 유럽 문화는 그보다 높은 애들이 조금 있던 상황에서 걔네들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이 점수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저 정도에서 형성된 부분인데, 그 말인즉슨 뭐냐, 네, 학생들이 솔직히 유럽 문화학과는 중국 문화학과 둘 다 어문 계열이고 학생들 입장에 선호도가 그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닐 텐데,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뭔가 충원율이나 비슷하게 지원을 했지만 지원했던 학생들의 양태가 두 개 학과가 명확히 좀 달랐던 부분이고, 그래서 충원율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 입시 결과도 저런 식으로 이제 보여진 게 아니었을까. 결국 유럽문학과는 그 충원율이 조금 더 낮은, 어떻게 보면 입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어떤 학과가 뭐 이제 이게 뭐 더 많이 돌 것이다, 돌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다 이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심리에 의해서 어딘가 좀 과열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하고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에 있어서 저희 이제 산출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올해 저희가 이제 A형하고 B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 이 입시 결과는 역시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학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에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특정 학과 중에 하나 70% 컷이 499.9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의 지금 현재 백분위에 대해서 좀 보시면 네, 국어가 92%, 수학이 98%, 그다음 탐구원이 75%, 탐구투가 80%인데, 서강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어떤 패턴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 네, 국어나 수학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백분위 정도가 대충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뭐 그 국어하고 수학의 백분위에 대해서 막 이렇게 4년간의 그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놓고 보면 한 96% 정도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수학이 더 높다고 해서 수학이 다 계속 높은 게 아니라 과에 따라서는 수학이 좀 더 낮은 학생들도 있고 편차가 좀 있는 상황인데, 보편적인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게 되면 국어나 수학이 둘 다 한 96%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 탐구 같은 경우는 거기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더 많이 부족한 백분위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보실 텐데, 결국은 서강대학교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양태가 네, 탐구 반영비가 적다 보니까 탐구에 있어서 조금 불리함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주력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정도로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5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92%에 해당되는 점수가 당시에 127점이었어요. 표준 점수가. 그리고 98%, 수학 98%에 해당되는 점수가 134점이었고, 탐구 두 개 각각 변환 표준 점수가 저렇게 이제 형성된 상태에서 저거를 계산했을 때 499.9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현재 26학년도 위에 적어 놓은 거는 작년하고 같은 반영비, 저희의 이제 A타입에 해당되는 점수인데, 올해 지금 현재 국어의 표준 점수는 지금 92%에 해당되는 점수는 129점입니다. 그리고 수학 98%에 해당되는 점수가 132점이고, 거기에 따른 계산을 했을 때 499.5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도 같은 백분위를 갖췄다 하더라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저 학생 같은 경우 이제 계산을 B형에 의해서도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B형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때 498.90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A형과 B형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0.6 정도 나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이 학생은 A형에 따라서 점수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보기도 했으니까 저렇게 이제 반영을 했을 텐데, 다른 학생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수학이 무조건 백분위가 높다고 해서 수학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501.31이라는 점수를 가졌던 친구고, 국어가 94%, 수학이 97%, 그다음 탐구 하나가 87, 탐구 두 번째가 85%인 학생인데, 점수 구성에 있어서는 아까 밑에 보셨던 학생보다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수학하고 국어의 편차가 조금은 이제 줄어든 학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작년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저 501.31이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됐는데 지금 그 학생의 94%의 국어 94%의 점수는 131점이고 수학 97%에 해당되는 점수가 130점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수학을 더 잘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A형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502.21인데 이 학생이 B형 그러니까 국어에다 1.3을 곱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걸 그러니까 수학을 잘 봤음에도 오히려 국어에다 가산점을 곱하는 게 이 학생한테는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올해 조금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 봤다고 수학한테 무조건 1.3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 쪽에 1.3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조금은 전체적으로 다 높게 나타나는 게 올해 이제 서강대학교의 공식에서는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러니까 수학을 앞서 보신 것 같이 수학이 극단적으로 잘 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갭이 좀 커질 수도 있겠지만 보시는 바같이 올해 국어에 있어서 좀 이제 그게 넘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을 잘 봤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래쪽에 국어에다 1.3 국어의 반영비를 조금 더 반영한 학생들이 유리하게 나오는 구조들이 있다 보니까 점수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양태가 날 거다라는 것들을 올해 이제 서강대학 기준에서는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학생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까지 다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시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쟁률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도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작년에 어떤 특정 2개의 학과의 모집 단위의 학생들의 점수 성적을 소위 해서 스캐터 그래프로 이렇게 분포도로서 이제 표기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색깔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는 노란색 2개의 점은 각각 2개의 모집 단위에 저희가 이제 공개했던 50% 컷에 해당되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입학한 학생들의 50% 컷에 해당되는 점수가 저렇게 2개 학과가 표출된 상황이고 70% 컷에 해당되는 점수는 2개 학과가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그러면 70% 컷을 보고 들어왔을 때 학과마다 그럼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기된 점들이 작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했던 학생인데 앞서 보신 것 같이 70%컷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종 커트라인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학과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뭔가 지원에 있어서 막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비는 구간들이 생기고 그럼 여기 있는 학생들이 어딘가 다른 모집 단위로 다 도망을 갔든지 다른 학교로 도망갔든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원율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계속 밑으로 떨궈내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실질 커트라인은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저희가 대학에서 공개하는 50%컷, 70%컷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라인은 맞는 거고 그래서 대학들도 50%컷, 70%컷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실제 커트라인은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예측이 가능하냐? 그게 안 돼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디 컨설팅을 해서 이거를 지금 커트라인을 펑크를 찾겠더니 어쩌니 그럴 텐데 지금은 정시 선발 규모가 모든 대학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해마다 지금 계속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은 그 펑크를 찾아서 여기저기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겠지만 어딘가 저희가 봤을 때 그래요. 어딘가 너무 과열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그 과열됨에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워함 때문에 학생들이 피하기 시작하면 이 이제 두 번째 보이시는 그 모집단위 같이 뒷단에서 커트라인 방어가 안 되면서 조금 더 밑에 있는 학생들까지 합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지원하실 때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학에서도 전화 상담을 어떻게 보면 좀 지원을 할 거고 여러 이제 공공기관들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각 교육청들에서 이제 정시 상담도 해주고 있을 거고 또 이제 또 누군가는 사설로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어딘가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과연 내가 피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대로 지원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이시는 거는
작년도 저희 다군, 다군에 있었던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하고 AI 기반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앞서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하고 AI 기반 자유전공학부의 70% 컷은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커트라인은 어땠느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였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AI 기반 자유전공학부였습니다. 작년에 자유전공학부가 처음 두 개가 만들어졌고, 학생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움직였었냐면 AI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왜냐? 자유전공학부를 가는 학생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자연계열 쪽으로 전공 선택할 확률이 지금 현재 더 많은 게 모든 대학들에 지금 현재 다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양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AI 기반으로 가는 게 자기가 이제 조금 전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AI 기반이 조금 점수가 높을 거라고 생각했고, 많은 기관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반을 지원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점수가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고, 점수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를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를 써야 될 학생들이 또 일부 학생들은 인문학 기반 자전으로 막 이탈을 해서 이동을 해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꽉 막혀버렸고, AI 기반 자유전공학부는 오히려 더 밑에까지 합격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과열됐을 때 나도 피해야지가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시 전화 상담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대학이 만드는 점수,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또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뭐 모의 지원이라는 뭐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 교육청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모의 지원과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만드는 점수, 그 상담 점수는 만드는 방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의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계속 모의 지원을 하면서 실시간적으로 거기에 따른 교통 정리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전전년도 입시 결과를 기반으로 이 경향성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이 이제 갖고 있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애들이 어디로 몰려가는지를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에 특정 과열이 되는 거를 저희는 그렇게 캐치하면서까지 학생들을 상담하진 않아요.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전년도 입시 결과의 그 경향성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모의 지원 같은 경우는 이 순간에도 학생들이 계속 어딘가를 움직여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과열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동이 계속 발생하고, 그게 꼭 실질 지원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게 작년도 이제 모의 지원에서 얘기하는 저희 서강대학교의 몇몇 모집 단위들의 최종 컷이었고요. 저기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그러니까 약간 자주색 같이 이제 체크된 게 우리 서강대학교가 학생들 상담함에 있어서 사용했던 점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실질적인 최종 컷인데,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두 번째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생각했던 대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이시는 것 같이 모의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최종 컷이 거의 비슷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과들을 봤을 때는 학생들이 계속 이동을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예상 자체가 뭐 모의 지원에서 얘기하는 컷보다도 낮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 컷보다도 저희가 오히려 높았던 편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대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저희 상담 점수가 뭔가 이제 모의 지원 대비했을 때 뭔가 이제 좀 낮아 보이다 보니까 너무 후하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실질적인 몇 년간의 입시 결과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지금 경향성을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어느 하나가 능사는 아니에요.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도 상담을 받으신, 저희도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로서 제공을 하는 거지만, 뭔가 저희의 상담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 다수의 기관에서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역시 좋은 어떻게 보면 학생이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게
이게 이제 엇갈리는 결과들을 계속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좀 이제 생각들을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양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4학년도, 25학년도 대비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수능 일반 전형 서강대 기준으로는 졸업생이 72% 정도 입학을 하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졸업생이 지금 일단은 유리하게 계속 수능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언론을 봤을 때 올해 이제 그 현역 학생들 졸업 예정하는 학생들이 좀 수능을 잘 봤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 비율이 조금은 더 깨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이건 뭐 현상적인 부분이니까 뭐 그건 보시면 되고 어차피 정시는 서강대 입장에서는 점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졸업생이냐 현역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졸업생들이 수능을 잘 본 거였어요. 다음 옆에 보시면 자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수학선택 과목별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25학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종 등록 기준으로 미적 기하를 들고 있는 친구들이 86.6%였어요. 근데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69.7%였는데 뭐 수학이 어쩌니 저쩌니가 문제가 아니라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국어 변별력이 더 컸던 애와 국어 변별력이 더 작았던 애예요. 25학년도는 국어 변별력이 작고 수학 변별력이 높다 보니까 미적을 잘 본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로 가다 보니까 저렇게 더 많은 학생들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도 미적 기하를 쥐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국어 변별력이 크다 보니까 국어를 잘 본 학생들 중에 확통을 보는 학생들이 이거를 견뎌낼 여지가 생겼던 건데 올해 서강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요인이 생겼어요. 바로 뭐냐? 수능 자체에 있어서도 국어가 더 변별력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AB형으로 적용을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현재 인문계열 모집단위 내 양태에 있어서는 24학년도에 조금 더 가깝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저희 뭐 그렇게 막 공개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냥 이제 저희도 언론 통해서 봤을 때 작년도의 미적 기하와 확통에 각각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의 그 점수 차이와 올해 미적 기하와 확통을 각각 본 학생들의 점수 최고점을 봤을 때 올해가 그 갭이 조금 더 적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확통을 진 학생들 중에서도 인문계열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있다면 그래도 올해 있어서 입시에 있어서는 좀 숨통이 트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시면 자연계열 모집단위 내에서 뭐 인문계열도 이미 미적 기하가 거의 이만큼씩 차지하다 보니까 자연계열 모집단위 내에서는 당연히 미적이 훨씬 더 유리했던 상황인데 24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확통을 쥐고 어떻게 보면 자연계열 모집단위 내에 입학을 했던 학생들이 있었었는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26학년도에는 그래도 그런 학생들이 뭐 조금이나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분위기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릴 부분인데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 같이 대학 내 학과 서열 그리고 그게 꼭 입시 결과 서열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학생들 머릿속에도 그게 있어요. 뭐냐? 서강대학교에서는 여기 학과가 가장 높아. 그다음 여기 학과가 가장 낮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편견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입시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 맞아요. 왜? 그게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서강대 하면 인문계열에서는 경영 경제가 제일 높지 않아? 뭐 자연계열은 요새 분위기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는 뭐 차치하고서라도 전자공학이 제일 높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 이 실제 입시 결과를 까놓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어디에 어떻게 펑크가 나고 뭔가 조금 더 학생들이 더 뚫려서 이제 애들이 뒷파가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학 내 학과 서열이 꼭 입시 결과 서열하고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기준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4번에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대학 어디가에 있는 지금 이제 대입 정보 포탈 입시 결과에 대한 이해인데 지금 현재 그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입시 결과들은 50% 컷, 70% 컷 그리고 뭐 이제 각종 이제 충원율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고 있는데 각 학과의 충원율 앞서 보신 것 같이 각 학과의
딱 개별적인 충원율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의 전반적인 충원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학과 작년에 이 학과 33%였으니까 올해도 33%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돌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의 전반적인 충원율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50%컷, 70%컷 같은 경우도 학과별 편차가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그런 양태 속에서 보이겠지만, 이 학교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점수 구성이 이 정도 레인지에서 학교가 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50%컷, 70%컷을 보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앞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계산 방식과 올해 계산 방식에 의해서 각각 계산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을 텐데, 그런 맥락에서 작년도 점수가 공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점수는 작년도 점수지 않습니까? 그 50%컷은. 그러면 그 점수와 올해 점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쯤은 대입해보고, 백분위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그 점수가 있을 테니까 대입해보고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작년보다는 이 학교는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갔구나, 전체적으로 내려갔구나를 따라서 내 점수가 계산된 게 그래도 좀 대지원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인데, 기관별 배치표, 그다음 모의 지원, 대학별 상담의 이제 차이 만드는 방식과 장점, 한계점인데, 제가 이제 이미 앞에서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이제 대학에서 만드는 점수, 상담 점수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의 어떻게 보면 경향성, 그리고 지난 이제 입시에 있어서 학생들의 전수에 대한 그 결과를 기반으로 거기에 올해 이제 경향성까지 좀 약간 좀 이제 가미해서 만들어낸 점수라고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뭔가 그 나름의 이제 저희도 과거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상담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예를 들어 모의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 학생들을 계속 교통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뭔가 이제 점수를 만드는 과정을 만들 텐데, 그 모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상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만드는 상담 점수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각각의 분명히 장점과 한계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 지금 이제 네 번째에서 마찬가지겠지만, 모의 지원이 결코 최종 지원이 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모의 지원을 이렇게 해놓고 최종 지원은 그 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다른 걸 지원해버리는 케이스도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의 지원은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각각의 한계점, 대학에 있어서는 지금 실시간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이겠지만, 그 실시간 반영이 오히려 왜곡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한계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점수에 대해서 좀 이제 고려해 보았을 때 나의 이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네 번째, 정시 지원이 일종의 이제 심리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어떻게 보면 인문학 기반 자유전공학부 다군에서 인문학 기반 자전과 어떻게 보면 AI 기반 자전이 이제 그 예를 보실 텐데, 학생들이 뭔가 이쪽이 뭔가 과열돼서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애들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간 게 오히려 거기 학과를 유리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버티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없는데, 휩쓸려 다니는 게 무조건 다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시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저 심리전이란 부분은 어떤 맥락에서는 운의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운이라고 얘기해서 좀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학생들의 지원이, 그 지원 한 명 한 명의 지원이 결국은 입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양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능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학생들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디 교육청에서 상담을 받든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든 대학에서 상담을 받든 도전, 적정, 안정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그러니까 소신, 적정, 안정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올해 지원하는 지금 현재 26학년도 정시에 있어서 이 학생들은 27학년도까지는 그래도 그 비슷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텐데, 28학년도에 가게 되면 수능들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과열된 형태의 지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쵸. 나 내년에도 입시할 거니까 올해 막 다 도전으로 지르겠어. 그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좀 이제 가능성에 있어서 안정적인 카드들이 어디에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이 가나다군의 전략을 세우는 게 본인들의 입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